하잖아요. 뭐 카메라건 뭐 이렇게 휴대전화건 렌즈가 촬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렌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렌즈가. 그 수학 시간에 배웠죠. 렌즈는 몇 차 곡선이죠? 자, 렌즈의 특징은 뭐냐면 초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점. 이제 초점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포커스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딱 요 축하고 이게 평행하면 모든 게 어디로 들어와요?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이제 포커스로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왜 기하학적으로 그러냐면 이 렌즈의 곡면이 2차 곡선이라서 그래요. 2차 곡선이 뭐예요? y 콜 x제곱 2차 함수라는 뜻이 2차 함수. 뭐 x 이퀄 y제곱이라고 해야 되고 어차피 2차 함수 꼴이라고요. 그럼 2차 함수는 이렇게 이 축에 평행하게 빛이 들어오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접선에 대해서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아지거든요. 항상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이제 렌즈를 이렇게 2차 곡선으로 깎아 놓으면 빛이 들어가서 이렇게 딱 입사각 반사각이 같아지면서 무조건 포커스로 몰리게 돼 있죠. 근데 렌즈는 재질이 뭐예요? 유리죠, 유리. 그러면 유리를 y 이퀄 x제곱의 곡률로 깎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유리를 렌즈로 어떻게 만들죠? 자, 유리를 렌즈로 만들 때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로 그냥 깎습니다. 진짜 깎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유리판이 있으면 그거를 그라인더로 들들들 갈아서 만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렌즈를 깎는 건 아직도 기계화가 안 돼요. 기계화가 안 돼요. 예, 사람이 해야 돼요. 왜냐면 2차 곡선으로 기계 형틀이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2차 곡선을 깎아주게 기계 프레임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싼 물건이에요, 비싼 물건이에요. 없으면 비싼 물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본 카메라는 싼 편이잖아요. 일본 카메라는 뭐 비싸봐야 뭐 2, 300만 원 수준이면 좋은 거 사는데 진짜 좋은 카메라는 예를 들면 뭐 독일 거죠. 예를 들면 뭐 독일 카메라 중에 뭐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라이카라. 그다음에 저기 스웨덴 브랜드 중에 하셀브라드 뭐 이런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런 카메라면 2천만 원 넘어요.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뭐 부르는 게 값도 비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렌즈를 기계로 못 깎아서 그래요. 렌즈를 이러면 이제 장인께서 한 땀 한 땀 깎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만약에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컴퓨터로 대체할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렌즈 깎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십 년간 숙련된 장인이 탁 보고 이렇게 탁 깎는 거예요. 이렇게 깎는 거예요. 쫙 보고 이렇게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렌즈는 무지하게 비싸단 말이지. 그런데 이런 데 들어있는 렌즈는 그렇게 만들면 될까 안 될까? 그럼 카메라 텐션이 네. 이런 데 들어있는 렌즈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휴대전화 하나에 뭐 400만 원씩 할걸?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이 렌즈를 어떻게건 싸게 대량 생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유리를 원으로 깎아요. 원으로 깎아요. 원으로 깎는 건 기계적으로 금방 돼요. 웽 돌리면 되거든요. 웽 돌린 상태에서 뭔가 칼을 딱 대고 웽 돌리면 그 라인으로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으로 깎는 건 기계적으로 금방 깎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 요 무게중심을 통과하는 요 축 있죠. 여기만 잘라서 여기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쓰면 2차 함수랑 비슷해지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저런 싸구려 카메라에 들어있는 건 그 2차 함수가 아니고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무슨 뭐 상수 이런 꼴의 공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심축으로 갈수록 2차 함수하고 원의 방정식이 비슷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원의 방정식하고 2차 함수하고 이게 차이가 생기겠죠. 이 차이를 구면수차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초점이 있고 초점 정면에 사람이 서 있을수록 2차 함수처럼 작용을 해서 카메라의 이미지가 잘 찍히는데
이 카메라 렌즈에서 벗어나 있을수록 구면 수차 때문에 이 포커스의 이미지가 찌그러져서 맺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찍을 때는 어디서 찍어야 돼요? 사진 찍을 때는 무조건 카메라 정면에서 찍혀야 돼요. 카메라 정면에서 찍혀야 내 상이 그대로 포커스에 딱 맞춰서 예쁘게 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벗어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제 2차 함수하고 원해방 정식하고 차이가 심해지면서 내 상이 포커스에 잘 안 맺혀져요. 그러면서 이미지가 어떻게 맺히게 되냐면 이게 넙대대하게 맺혀요. 이렇게 넙대대하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연예인들 사진 찍힐 때 센터 자리 이렇게 엄청 치열한 거 아세요? 여자 연예인들 단체 사진 찍을 때, 자, 여자 연예인들은 사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센터에 들어오려고 엄청난 경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구면수차라는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연예인들은 얼굴을 작게 성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리 가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넙대대 해준다며요. 넙대대 해주면 원래 얼굴이 정상적인 사람도 저 중심 쪽에서 벗어나면 얼굴이 더 커져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얼굴이 손바닥만 해야 구면 숫자 고려했을 때 그냥 보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제 카메라에 얼굴이 찍히는 사람들은 작은 얼굴을 선호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연기력이 없다면. 연기력이 있으면 상관없죠. 뭐 멋진 배우면 상관이 없는데 비주얼이 중요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나의 경우 또릿하게 생겼어요. 이 넙대대 생겼다고요. 이게 눈이 이게 넙대대 생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구면수차까지 생기면 화면으로 봤을 때 완전 넙대대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선 분산하려고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걸 쓰면 눈을 안 보고 안경을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화면으로 봤을 때도 이게 넙대대해지는 거를 좀 이렇게 좀 감추는 효과가 있죠. 그래 쓰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 마스크를 쓰는 게 제일 아, 마스크를 쓰면 또 얼굴이 작아 보이냐? 눈은 보이잖아요. 눈은 보이잖아. 그래? 그렇게 나를 가리고 싶어요? 나 너무 가리고 싶은가 봐. 자, anyway, 자 이거 봅시다. 자, 민이 완전 보자. 저도 마찬가지. 아이고. 원래 삼성도 카메라를 만들었었거든요. 그거 알아요? 삼성 카메라가 있었던 거 알아요? 그리고 삼성 카메라가 은근히 품질이 좋았어요. 은근히 좋았거든요. 그 가격대 성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바로 삼성이 카메라 사업을 접었어요. 왜죠? 돈이 안 돼. 네, 카메라 산업은 미래가 없거든요. 왜냐면 대량 생산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2,000만 원짜리 카메라 한 대 파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거겠어요? 100만 원짜리 카메라, 100만 원짜리 카메라 수십 대 파는 게 더 돈을 많이 버는 거겠어요? 두 번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람보르기니나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같은 자동차는 현대자동차보다 비싸죠. 하지만 람보르기니, 벤틀리,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가치는 현대자동차에 비할 바가 돼요,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알겠어요? 차는 람보르기니가 더 좋아도 회사는 현대자동차가 훨씬 좋은 회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아, 카메라가 미래가 없다. 왜? 다 저걸로 대체될 거거든. 그래서 요즘 카메라 쓰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삼성은 바로 손절하고 카메라 업계를 떠나요. 잘 나갔었거든요, 삼성 카메라가. 바로 회사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휴대전화에서 휴대전화에서 액정 사업 이게 해가지고 휴대전화로 가면서 지금의 삼성전자가 된 거죠. 하지만 이제 일본은 계속 아직도 카메라를 만들죠. 네, 그래서 일본의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자, 어쨌든 보자. 자, 안 좋다고. 자, 보자. 자, 이 문제는 그래프가 좀 현란한데 실제로 문제를 풀면 그냥 별게 아닙니다. 간단한 양론 문제여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나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여기
이게 이름이 뭐냐면 옥살산 암모늄이라고 하는 녀석이거든요. 옥살산 암모늄.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 첫 번째 1 NH4 플러스는 구경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물 속에 녹아 들어가면 물 속에서 그냥 100% 녹아 들어가 가지고는 요래. 그다음 C2O4 E- 요래.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요. 보이세요? 자, 저런 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C2O4 E- 보이세요? 이 C2O4 E-가 이렇게 이제 100% 구경꾼이라고 왜냐면 두 번째 반응에서 뭔가 사단이 벌어져서 그런데 구경꾼이라고 해야 되나? 구경꾼. 그래 우선 구경꾼을 두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100% 이온화가 되고 나면 요 놈이 2대 1의 비율로 생성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서 요 놈 1ml에 N개의 C2O4 E-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C2O4 E-가 지금 왜 중요하겠어요? 이 C2O4 E-가 바로 이런 식으로 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침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어쨌거나 이거 한 단위가 녹아 들어갈 때 요거 두 단위, 요거 한 단위가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저기에 있는 C2O4 E-에 보시다시피 자, 이 대괄호 표시는 농도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 농도가 보시다시피 N개 있는데 그 부피가 1ml. 그래서 1ml 안에 이게 N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우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NH4-C2O4를 자, 넣을수록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C2O4 E-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aE+와 이후 뭐가 만들어집니까? 침전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다가 보시다시피 짜잔 침전이 계속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되십니까? 됐죠? 요거. 자, 근데 이때 여기서 갑자기 난데없이 뭘 집어넣었어요? HCl을 왕 집어넣었죠. 그럼 HCl을 왕 집어넣었더니 계속 침전이 만들어져 가지고는 25N까지 침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칼슘 2+하고 옥살산 음이온이 반응하는 건 앞에 화학양론 계수가 1대 1대 1이니까 예를 들어 침전이 25개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얘도 25개 소모된 거고 얘도 25개 들어온 거겠지 뭐.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쭉쭉쭉 넣은 거고 그리고 이 보시다시피 25ml 넣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1ml당 N개면 25ml 첨가를 했다는 뜻은 C2O4 E- 역시 25N개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 25N만큼 침전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난데없이 염산을 후루룩 집어넣은 거야. 보이시죠? 그래서 후루룩 집어넣었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앙금이 싸그리 사라져 버렸어. 이건 무슨 일이냐? 바로 이 H+가 이 침전이랑 반응을 해서 침전을 다시 녹여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침전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녹으면서 H+가 옥살산 음이온에 붙으면서 그냥 옥살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놈은 이름이 옥살산 음이온인데 요 놈은 그냥 옥살산이에요.
자, 차이를 알겠죠? 이건 E- 음이온인데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럼 정기적으로 중성이면 양이온이랑 친화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기 때문에 앙금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HCl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갑자기 침전이 꾸르륵 사라져 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이 H 플러스가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옥살산 암모늄을 계속 집어넣어도 어떻게 돼요? 집어넣어도 침전이 안 만들어지다가 드디어 옥살산 암모늄이 어디에 도달했을 때? 40에 도달했을 때 이제 침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침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40 근처에서 드디어 다시 자유로운 C2O4E- 존재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존재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침전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양론 계산을 좀 해볼 텐데 어디다가 쓰지? 자, 두 번째 2. 자,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V NH4 2 C2O4가 40ml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공급된 이온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 자, C2O4E- 몇 개가 공급된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1ml당 n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곱하기 40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40n개. 자, 그런데 동시에 누구도 공급된 거냐면요. 바로 NH4 플러스 4 플러스. 뭐 사실은 필요는 없지만 얘는 몇 개? 80n개가 공급이 된 거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 아직 여전히 침전 형성이 불가하다는 뜻은, 불가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다는 뜻은 저기 만들어진 C2O4E- 누구랑 몽창 반응을 해버렸어? H 플러스랑 몽창 반응을 해서 100% 뭐로 다 바뀌어 있다는 뜻이야. H2C2O4로 바뀌어 있다는 뜻인 거지. 그러면 완전히 이게 돼버리면 음이온이 없으니까 뭐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침전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요 놈이 지금 몇 개가 있었냐면 80n개가 있었어요. 아니 40n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H 플러스가 몇 개가 있어줘야 100% 반응해서 전부 다 이게 되겠어요. 바로 얘는 80n개가 있어야 100% 반응해서 H2C2O4가 되겠죠? 그건 되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 H 플러스가 40ml까지 봤을 때 80n개가 공급이 됐는데 이때 넣어준 HCl의 부피는 얼마예요? 부피는 4ml가 공급된 거 아니에요? 즉 HCl 4ml가 공급된 상태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쭉 계속 진행이 된 거죠. 이 뭐냐면 그 옥살산 암모늄을 넣어줘도. 그래서 여기서 넣어준 H 플러스가 계속 여기서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더 넣어줘봤자 침전이 안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새롭게 침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계속 옥살산 음이온이 없었다는 얘기니까 100% 반응이 됐을 거고, 그럼 얘가 40개면 얘가 80개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넣어준 부피는 4ml니까 따라서 HCl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80n개가 4ml 안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계산을 해주면 20n per ml.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양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여기에 묘하게도 몇 가지 포인트를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 여기에 뚜두두두두두두에서 10ml만큼 들어갔을 때에 여기 A, 그 다음 침전이 전혀 없을 때 B, 그리고 침전이 또 여전히 없을 때 C. 여기에서 수용액 중에 자유롭게 존재하는 칼슘 2+의 개수를 좀 구해보라는 문제인데, 그래서 칼슘 2+의 개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칼슘 2+의 농도를 줬어요. 그 농도를 보시면 돼요.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도 되겠어요? 준다? 지워도 되겠어요? 준다. 자, 그럼 두 번째 2번. 자, 2번을 보시면 두 번째는 문제 이런 말이 있어요. CaCl2 10ml에 칼슘 2+가 100개 존재한답니다. 이때 A, B, C에서 칼슘 2+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 상황 A. 자, 상황 A에서는 어쨌거나 앙금이 몇 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0이니까 이게 1차 함수면은 10n 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황 A에서는 CA, C2O4가 10n 개. 그러면 따라서 남은 칼슘 2+는 몇 개? 100에서 10을 뺀 90n 개. 알겠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 상황 B와 C. 자, 모두 어떻게 돼요? 노우 침전이죠? 침전 안 돼 있으면 다 뭐로 있겠어요? 이온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은 칼슘 2+는 그대로 100개겠죠.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프 자체가 현란해서 조금 생경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소개할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16장을 했죠. 그럼 잠깐 어디를 보냐면 15장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15장이니까 앞쪽이겠죠. 자, 앞쪽을 한번 살펴봅시다. 15장 앞쪽. 지금 붙어있는 게 방금 본 게 16장이거든요. 그럼 15장이 앞에 있을 거예요. 자,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산염기거든요. 산염기. 기억나요? 산염기. 자, 그러면 그 산염기 문제를 풀 때 이게 뭐 어느 학교건 간에 산염기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뭐 이온사의 반응 겸겸겸해서. 그래서 그 산염기 챕터에 한 장 넘겨가지고는 1페이지 문제 한번 보세요. 1페이지 문제. 1페이지 문제 찾았어요? 1페이지 문제. 봤습니까? 자, 이 문제 기억나는 사람? 이거 모의고사 웬만하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문제 기억난다. 기억은 난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자, 이거 잘 풀었다. 그래서 잘 풀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보시면요, 사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는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가 약간 중구난방인 게 있어서 이게 지금 뭔 말을 하자는 거지 되게 까다로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사실은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건데 오늘은 요거를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얘기를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되게 쉽게 요런 걸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요 문제를 내가 이제 예전 다른 수업 시간에 한번 풀었어 가지고 이제 다른 문제로 대충 소개를 좀 하면 자, 거기 넘기시면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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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습니까? 자, 5페이지에 괄호 2번 문제가 있죠. 찾았어요? 이 5페이지 괄호 2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도 상당히 뜬금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풀리진 않을 텐데 해답지가 있긴 하지만 해답지를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시작! 5페이지 2번 문제 동그라미 그래프 있는 거 있죠? 찾았어요? 표는 묽은 염산 x 밀리리터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찾았어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배터리 수명이 괜찮을라나? 자, 보자. 됐고, 오케이. 자, 풀었어요? 잘 풀려요? 아이고, 보자.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풀어드리는 방식을 좀 눈여겨보셨다가 나중에 집에서 다른 문제들에도 요거를 적용해서
한번 트라이를 꼭 해보세요. 내가 또 기회가 있으면 만나서 더 좋은 문제들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60, 10, X. 오케이. 자, 봅시다. 자, 문제는 어떤 염산 수용액하고요, NaOH 수용액을 섞어가지고 섞는데, 요런 비율로 섞고, 요런 비율로 섞고, 요런 비율로 섞는데, 그래서 섞고 나면 얘는 사실은 산이고, 요 놈은 염기니까, 섞으면 당연히 무슨 반응이 진행되겠어요? 중화 반응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중화 반응이 뭐 되고 자주고 뭐 해가지고는 최종적으로 수용액 쪽에 남아있는 이온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온들이 누구냐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어요. 그게 어떤 이온이냐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걔네들의 존재 비가 이러하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요 비율로 섞었을 때의 가 상황과 나 상황은 염기성이었고, 이때 다 상황으로 만들었을 때 최종적으로 또 존재하는 이온수의 비가 어떻게 될 거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게 아까 봤던 그 한창원 모의고사하고 굉장히 유형이 비슷한 문제예요. 즉, 요거는 조금 더 간단한 버전이고요. 이 문제를 이해하면 그 한창원 모의고사를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뭘 해볼 거냐면 부피 정보를 몰수 정보로 바꿉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 잘 보시면 농도 같은 게 나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농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농도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는 나와 있는 물질들의 몰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뭐만 변하고 있냐면 부피들만 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부피들이 변하면서 농도가 일정은 할 테니까 부피와 뭐는 비례하겠어요? 몰수는 비례하겠죠. 그러니까 이때 나와 있는 부피를 그대로 둬봤자 쓸모가 없는 이유가 농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부피로는 이 문제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피 자체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로 바꾼다? 몰수 정보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가가 됐건 나가 됐건 다가 됐건 NaHCl은 똑같이 부피 XXX를 쓰는 거죠. 그러면 뭔지 몰라도 가나 다에 사용한 HCl의 몰수는 서로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몰수는 똑같겠네. 그냥 AA라고 하죠. AAA. 아, 왜 또 하필 A라고 했을까요? 산을 애시드라고 하니까요. 알겠죠? 애시드라고 하니까 그냥 A라고 써본 거죠. 자, 그럼 그것에 대해서 NaOH는 부피가 30, 60, 10이에요. 그죠? 그러면 3, 6, 10이니까 몰수는 3B, 6B, B라고 쓰면 되겠네요. 굳이 B라고 쓴 이유는 또 베이스니까 B라고 써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몰수가 익숙하지 않다면 뭐라고 대신해도 돼요? 개수. 알겠죠? 개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다가 전하량 보존 법칙을 적용해요. 자, 전하량 보존 법칙이 뭐예요? 전하량 보존 법칙이 뭐예요? 바로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으로 뭐하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모든 양전하량 크기와 음전하량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이게 수용액 중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일, 지금의 경우 존재 가능한 양이온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도 물속에 들어가서 이온화가 되고 얘도 물속에 들어가서 이온화가 되죠.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화 반응 어쩌고 저쩌고 그냥 필요 없이 그냥 되건 안 되건 머릿속에 떠오르는 저 둘과 관련된 모든 양이온, 음이온을 표현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양이온 누가 있죠? H 플러스가 있죠. 또 양이온 뭐가 있어요? Na 플러스가 있죠. 그 다음 음이온 뭐가 있죠? 자, OH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 다음 Cl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이때 요것에 대해서 각각의 N으로 표현된 게 몰수 혹은 개수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H 플러스의 몰수, Na 플러스의 몰수,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몰수, Cl 마이너스 몰수, 이 네 개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 바로 이만큼이 결국 뭐예요? 얘는 1 플러스 입자이기 때문에 입자 한 개당 전하량 한 개죠.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한 게 바로 총 양 전하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총 전하량이겠죠. 맞나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지금의 경우 요로 하다면 이때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다? 이 염기성이라면 왜? 가하고 나가 뭐라고 했으니까요? 염기성이라고 했잖아요. 염기성이라고 하면 이때 누구가 없다고 가정해 볼 수 있겠죠. 바로 H 플러스가 없는 거죠. 중화 반응이 다 돼가지고는 염기성이니까 H 플러스 다 사라지고 OH 마이너스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수식에서 누구를 0으로 만들어라? 얘를 0으로 만들어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얘가 이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염기성이라면 그럼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염기성이라면 Na 플러스의 존재 비율 그걸 이제 보통 X로 많이 쓰는데요. 존재 비율이라는 말도 있고 더 좋은 말은 몰 분율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등교과에 몰 분율이 나오진 않으니까 뭐 여하튼 자 의미는 뭐냐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입자 개수를 다 더한 거 분의 해당 녀석의 개수 비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염기성 조건에서는 얘는 항상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이 되겠죠? 왜냐하면 요만큼이 뭐랑 똑같으니까 요만큼이 보시다시피 바로 요만큼이 얘랑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저 주어진 그래프에서 염기성이라고 하면 2분의 1, 2분의 1에 해당하는 게 누구라는 얘기겠어요? 바로 Na 플러스라는 얘기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염기성이라면 어떤 이온들만 존재해요? OH 마이너스, Cl 마이너스가 또 존재하죠? 그럼 여기에서 이 두 개의 구획이 OH 마이너스와 Cl 마이너스일 거란 얘기예요. 이 두 개의 구역이 OH 마이너스와 Cl 마이너스일 거란 얘기예요. 다만 어떻게 대응되겠냐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1, 2, 그 다음에 3.
저기서 보시면 가에서 나로 변할 때 산의 양은 일정하고 염기만 증가했죠. 맞나요? 자, 뭔 말이냐면 이 가나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일정한데 보시다시피 얘만 증가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염기성은 염기성이지만 둘 중에 누가 더 염기성이겠어요? 당연히 얘가 더 염기고 얘가 덜 염기일 거 아니에요. 염기는 염기여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Na 플러스 말고 OH 마이너스 Cl 마이너스가 있는데 대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대응을 시켜야 되겠어? 얘보다 이게 더 염기라면 이쪽에 OH 마이너스고 이게 OH 마이너스라고 해야 말이 맞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요 두 자리가 구경꾼 음이온인 Cl 마이너스의 자리가 되는 거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아이고 됐다. 좋아.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좋아.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자, 가에서 보시다시피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의 존재비가 2분의 1, 3분의 1이죠. 그럼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봐봐요. Na 플러스라는 구경꾼 이온은 오직 어디서만 공급되죠? 오직 여기에서만 공급되죠. 그리고 Cl 마이너스라는 구경꾼은 오직 어디서만 공급되죠? 오직 여기서만 공급되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다음 1, 2, 3, 4 가에서 구경꾼 이온의 존재비를 비교해 봅니다. 이건 이 결과는 나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구경꾼 이온의 존재비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 구경꾼 이온의 존재비를 살펴볼까요? H 플러스도 아니고 OH 마이너스도 아니고. 바로 반응을 안 해서 그래요.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는 반응해서 막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걔를 쫓아다니면 정신이 없어. 근데 구경꾼 이온은 반응을 안 하니까 넣어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를 추적해야 존재비를 명확하게 더 빨리 파악할 수가 있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A 보시다시피 Na 플러스의 개수 B. 자, 그게 가.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개수 B 가. 보시다시피 Na 플러스의 개수 B가 2분의 1대 Cl 마이너스는 6분의 1이요? 아니 3분의 1 뭐야? 3분의 1이잖아. 3분의 1이잖아. 그럼 뭐 다시 바꾸면 3대 2겠지?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야? Na 플러스는 3B에서 온 거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는 어디서 온 거야? A에서 온 거지? 맞아요? 그럼 이거 풀면 뭐가 나온다? A가 2B가 나와. 그럼 A가 2B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 바꿔 그냥. A가 2B래. A가 2B래. 2B래. 알겠죠? 그러면 두 개 비교하면 이제는 산이 많아, 염기가 많아? 산이 많지? 그럼 얘는 산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자, 3, 4, 5. 그렇다면 다는 무슨 성이라고? 산성. 동네에 가면 뭐 있어요? 미안해요. 그래요? 산성 막걸리. 저 산성. 동네 산성 막걸리 안 먹어봤어요? 아니 내가 부산 사람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저기 동네 산성 파전하고 그 산성 막걸리 좋아하거든요. 저희 막걸리를 먹으면 안 돼요. 그렇군요. 하여튼 anyway. 아니 산성 파전이라도 그 동네 산성 파전 맛있어 진짜. 산성 파전 먹어본 사람. 뭐야? 부은 사람 그거 산성 파전도 안 먹어봐. 그게 뭐예요? 예? 혹시 저기 임진왜란이라고 알아요? 그날 그 임진왜란 벌어졌을 때 부산에서 막 전투하고 막았잖아요. 그게 동네 산성. 거기 파전 맛있거든요. 파전 막걸리 유명합니다. 네. 진짜. 동네 산성. anyway, 하여튼 산성. 산성. 자, 근데 아까 무조건 뭐를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뭐를 만족해? 이걸 만족해야 된다. 이걸 만족해야 된다고 했지? 그런데 산성이면 뭐가 0이야? OH-N이겠지?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서 뭘 0으로 만들어? 이걸 0으로 만들어. 이걸 0으로 만들면 이 경우는 H 플러스 더하기 그 다음에 Na 플러스가 Cl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바로 절반이 누구라는 얘기겠어요? 절반이 바로 누구예요? 그러면 Cl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이온이 3개인데 이 2개 더해서 이거랑 같으면 절반이 Cl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이제 누구하고 누구가 있냐면 자, 또 이온으로 남아 있는 게 H 플러스하고 Na 플러스가 남아 있지. 그럼 이 경우는 뭐 이미 다 구했어요. Cl 마이너스는 저기 몇 개 있어? Cl 마이너스 2B개 있나? 맞아요? Na 플러스는 몇 개 있어? B개 있지. 그럼 얘는 몇 개 나왔어? B개 나왔죠. 그러면 2분의 1 해가지고는 저기 뭐야? H 플러스 그러니까 4분의 1 해가지고는 H 플러스하고 Na 플러스 되겠지. 알겠죠?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전하량 보존이라는 테크닉을 알고 있으면 아까처럼 되게 복잡한 문제도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멋지게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테크닉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하고는 이렇게 1시간 했는데 그 뭐냐면은 이제 뭐 만약에 기회가 돼서 특강이 더 있으면 더 재밌는 문제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오늘까지 됐고 그러면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해야죠. 안녕 안 해? 안녕. 안녕. 아이고.